자, 112조까지 보셨습니다. 113조 보겠습니다. 자, 113조는 우리 111조 봤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서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도달을 못 시키는 경우가 도달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 예를 들어서 갑이 한 10명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걸 일괄해서 취소하려고 그래. 그런데 계약 명부를 잃어버렸네? 한 두세 사람은 생각이 나는데 나머지가 생각이 안 나. 누구랑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경우. 계약 명부를 잃어버려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누군지 다 알아. 그런데 주소가 바뀌어서 주소를 몰라.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의사표시가 도달할 수도 없죠. 그럼 의사표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민사소송법에 소송과 관련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113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과실 없이? 과실 없이가 뭐예요? 이거죠. 열심히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찾아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 무과실이라고 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걸 무과실이라 합니다. 그걸 조문에서는 과실 없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알지 못한 경우에 공시송달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민사소송법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뭐 우리 다이렉트 시험법은 아니어도 우리 조문에 공시송달이 있으니까 민사소송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라.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원 사무관이 상대방한테 보낼 내용 증명과 같은 그 의사표시를 보관합니다. 보관. 그 다음에 그 보관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거. 이게 공시송달이에요.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면 이렇게 생긴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일한 당사자에게 두세 번 보낼 수도 있죠.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날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효력이 생긴다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도달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죠.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 이런 것들을 공시송달이란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이렇게 생긴다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수령 무능력자, 제한능력자일 때는 어떻게 할까와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모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비해서 112조와 113조가 마련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4조에 보면 대리행위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리행위란 건 이런 거죠. 갑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바빠서 을에게 부탁을 했어. 그래서 을이 병과 갑소유 A 토지를 매매를 해. 이런 걸 대리행위를 하죠.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당연히 을은 이 땅은 갑소유임을 밝혀줘야 되죠, 병한테. 다시 말해서 을은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야. 이 땅은 갑소유 땅이고 나는 갑의 부탁을 받아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다 라는 걸 밝혀야 됩니다. 그거를 114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건 당연하죠. 갑소유 A 토지를 을이 매각을 할 때 이 땅이 내 땅이다 그리고 팔아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갑소유 땅임을 밝히라는 거죠.
그래야 병은 계약 당사자는 갑이구나. 을은 계약을 대신해주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114조 1항에서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갑을 위한 것임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현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명. 대리 의사표시라고도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하면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을이 갑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면 직접 갑이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고, 계약 당일날 을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을이. 그럼 직접 갑이 계약금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114조 1항을 보면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라 그랬죠. 즉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갑을 위한 것을 표시했다 이렇게 되죠. 이걸 능동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을 보면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제3자가 누구냐?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상대방. 상대방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을이 수령을 합니다. 이걸 수동대리, 수령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114조 1항은 능동대리를 말하는 거고 114조 2항은 수령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능동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현명을 하라는 거고요. 대리인이 표시한다고 됐으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고요. 수동은 제3자가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아니라 병이 을에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항의 뜻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타인을 위한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이 타인을 위한 것임을 꼭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114조의 뜻이 됩니다. 설명드렸고, 대리가 뭐냐? 타인을 대리해서 그 타인을 위해 계약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의뢰하고, 자, 이 의뢰하는 걸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의 부탁을 통해서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를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갑의 부탁을 통해서 그 부탁하는 걸 수권행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탁을 받은 을이 갑을 대신해서 이 토지를 병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그 땅을 누구한테 얼마에 매각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을이죠. 갑이 아니라. 갑이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결정을 을이 하게 됩니다. 이게 대리가 되겠죠. 그 권한 내에서라고 돼 있죠. 자, 이런 의미죠. 갑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1억 원 이상을 받아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9천만 원을 받았어요, 을이. 1억 이상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9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을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난 거죠. 을은 9천만 원에 팔 권한이 없어요. 갑이 1억 이상 받아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 내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다. 다시 한번 을이 병과 A 토지를 매매 계약할 때 A 토지가 누구 소유임을 밝히는 거? 갑 소유임을. 그리고 자신은 대리인임을 밝히는 거. 다시 말해서 이 토지 매매 계약의 효력, 권리와 의무는 을 아니라 누구 본인에게 속한다는 거. 이걸 밝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내가 갑이다라고 갑인 척하거나 이 땅은 내 거다라고 자기 땅인 것처럼 해버렸다. 이건 갑을 위한 것으로 표시한 게 아니죠. 그럼 대리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4조는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접 본인의 효력이 아까 무슨 뜻이었죠? 예를 들어서 계약 당일 을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면 직접 갑이 받은 거하고 똑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밑에 거 5번은 뭐죠?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표시니까 제3자가 대리인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대리인은 수령을 하는 거죠.
수령, 수동대리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표시를 제3자 즉 상대방이 하니까 상대방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게 114조 2항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